세상 앞에 당당히 어깨 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바로 지긋지긋한 어깨 질환 때문. 어깨는 팔의 움직임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뿐만 아니라 360도로 회전할 수 있는 만큼 운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통증에 노출되기 쉬운데, 이런 어깨 통증을 불러오는 질환은 다양하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어깨 질환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제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자. 쫙쫙 쭉. 네, 가는 세월은 그 누구도 잡을 수가 없는 거겠죠. 예, 세월 앞에 장사 없고 나이가 들게 되면 몸 곳곳에서 이상 신호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깨 통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노화가 빨리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괴롭히는 이 어깨 통증들, 어깨 질환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K마디병원 이의철 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장님, 최근 몇 년 사이에 어깨 질환 환자 수가 크게 많이 늘었다면서요. 그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그리고 어깨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관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깨 관절은 빗장뼈와 어깨뼈, 위팔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을 움직이는 관절로서 팔을 통한 큰 움직임에 관여하게 됩니다. 최근 어깨 통증으로 외래로 내원하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0년과 2014년 5년간 어깨 통증으로 내원한 외래 환자 수가 2014년도에는 200만 명으로 약 20% 정도 증가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고령화, 스포츠 활동의 증가, 그리고 컴퓨터와 같은 장기간 고정된 작업을 하는 일이 증가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성인의 20%에서 평생 동안 어깨 통증으로 외래를 한 번쯤은 내원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어깨 통증의 원인에는 오십견으로 알려져 있는 동결어깨, 그리고 회전근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석회화 힘줄염, 견봉쇄골관절염, 회전근개 힘줄염 등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어깨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조기에 적절한 진단을 받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등에서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이러한 정보가 올바른 정보인지 선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잘못된 의료 정보와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서 잘못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어깨 관절에 대한 손상을 초래하여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깨 통증의 원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원장님, 어깨가 아프면 많이 오십견을 의심들 하잖아요. 근데 오십견만큼이나 흔한 게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회전근개 질환은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네, 회전근개란 견갑하근, 극상근, 극하근, 소음근이라는 4개의 근육을 일컫는 말로써 어깨 관절을 감싸며 관절을 움직여주는 힘줄을 말합니다. 이러한 회전근개 질환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회전근개 파열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회전근개 파열 환자가 2010년에서 2014년 5년간 57만 명으로 약 2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실제로 회전근개 파열을 오십견으로 착각해서 치료 시기를 놓친 분이 계세요. 정말 안타까운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에는 어떤 게 있는지 미리 알아봐야 할 것 같거든요. 회전근개 파열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왜 파열이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은 크게 통증과 근력 약화가 있습니다. 팔을 들거나 멀리 뻗을 때 통증이 발생하고 밤에 잘 때 더욱더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등과 손까지도 뻗치는 반사통이 발생할 수 있고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기 어렵고 어깨에 힘이 빠진다고 호소하며 병원을 내원하게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으로는 크게 외적 원인과 내적 원인이 있습니다. 외적 원인으로는 어깨 천장뼈의 모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충돌 증후군과 사고로 인한 급성 손상, 과소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적 원인으로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와 혈류 공급의 불충분, 힘줄 성분의 변화가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회전근개 파열 원인 중에 하나가 외적 요인이죠. 충돌 증후군 말씀을 하셨는데 충돌 증후군이라는 게 뭔가요, 원장님? 네, 충돌 증후군이란 회전근개 파열의 외적 원인으로서 어깨 천장뼈와 회전근개 사이 마찰 및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충돌 증후군도 통계에 의하면 2010년부터 14년까지 약 37만 명으로 1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충돌 증후군은 어깨 천장뼈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평편형, 망곡형, 갈고리형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갈고리형이 3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갈고리형은 70%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충돌 증후군은 회전근개 파열로 점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30대에서 증상이 시작되어서 윤활 주머니의 염증 및 회전근개의 염증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대에서 회전근개의 부분 파열을 거쳐서 50대, 60대, 70대를 거쳐 완전 파열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진행하는 질환으로서 처음에는 부분 파열에서 시작해서 완전 파열로 진행하게 되고 완전 파열이 되었을 때 1년에 3mm씩 파열 크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파열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해서 광범위 파열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증과 강직도 점차적으로 증가해서 통증의 강도가 증가하고 빈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강직으로 인한 운동 범위 제한이 심해지고 심할 경우에는 팔을 들어 올릴 수도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학적으로 보았을 때 정상적인 근육이 지방으로 변성이 이루어지면서 점차적으로 근육이 약해지면서 팔을 올릴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회전근개 파열 생각만 하더라도 참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할지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이 돼서 병원을 찾게 되면은 어떤 검사를 받게 되고요. 또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돼서 처음 병원을 내원했을 때 우선 환자분의 병력 청취 및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엑스레이와 컴퓨터 단층 촬영, 초음파, 자기 공명 영상 등을 촬영하여서 회전근개 파열의 유무를 확인하고 파열 크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왔을 때 모든 것을 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 파열일 경우엔 우선 안정과 물리치료, 재활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을 우선 실시하게 되고 완전 파열로 확진이 되었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비교적 절개 부위가 작고 빠른 회복이 가능해서 간단한 치료법으로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관절경으로 수술 당시에 천장뼈를 갈고리형에서 편평형으로 다듬어주는 시술을 하게 되고 왼쪽과 같이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 경우에는 봉합사를 이용해서 부착부에 봉합을 해주게 됩니다. 간혹 힘줄 파열로 외래를 내원하시는 환자분 중에서 수술이 두려워서 힘줄 파열을 그냥 두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회전근개 파열은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파열입니다. 오랜 시간 파열된 상태로 그냥 지내게 되면 봉합할 힘줄이 남아있지 않아서 인공관절 수술과 같은 큰 수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 시기에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깨가 아픈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이렇게 네. 굳어진 어깨는 아프더라도 운동으로 좀 풀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두는 게 좋을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게 맞나요? 예, 어깨가 굳은 상태로 오셨을 때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해도 되느냐 많이들 질문을 하십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질환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되었을 때 통증으로 인해서 사실 운동을 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운동을 안 하고 팔을 계속 쓰지 않는 경우에는 어깨 자체가 굳게 돼서 수술 후에 재활 운동이나 이런 데 지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근력 운동은 아니더라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서 운동을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 지속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셔서 약물치료와 병행하면서 어깨는 계속 지속적으로 스트레칭으로 풀어주시는 게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깨 통증 질환의 종류와 그 치료법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어깨 질환 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바로 오십견이 아닐까 싶은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오십견은 어떤 질환이고 어떤 그 증상들이 있나요? 네, 오십견은 우리가 어깨 질환 중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십견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고 정확한 명칭은
동결 어깨라고 의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결 어깨는 어깨 관절의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관절이 굳으면서 팔을 올릴 수 없게 되는 질환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듣기에 오십견과 회전근개 굉장히 비슷하다고, 증상이 비슷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그 차이를 알 수가 있나요? 네, 두 질환 모두 공통적으로 통증이 심하다는 것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도 오십견도 통증이 심해서 환자분들을 건드렸을 때도 굉장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통증 외에 근력 약화가 있어서 팔을 못 올린다든지 팔을 쉽게 올릴 수 없고 무거운 물건 들 수 없는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굳어 있지만 근력 약화가 발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을 내서 물건을 든다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근력 약화가 있는 경우에는 팔을 다른 사람이 인위적으로 들어 올릴 때는 팔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들 때 팔을 올릴 수가 없고요. 오십견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해도 관절이 굳어 있기 때문에 팔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40대까지는 괜찮으시다가 갑자기 50대로 넘어가니까 어깨에 통증이 생기셨다면서 오십견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십견이 실제로 오십견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50대 이상에서 발병해서 오십견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50대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십견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40대 진료 중에 40대 환자분이나 60대 노인분에서도 오십견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왜 오십견이냐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십니다. 하지만 전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고 50대에 호발한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십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해의 진실처럼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오십견은 저절로 낫는다. 저는 저절로 낫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드릴게요. 혜영 씨가 아버님이 오십견이 왔을 때 마사지를 매일매일 해드려서 풀렸대요. 근데 오십견은 저절로 낫는다는 말을 들으니까 괜히 했다고 좀 불효성 멘트를 했었거든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저절로 낫나요? 네, 저절로 나는 병이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혜영 씨 잘했네요. 네. 네, 오십견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병입니다. 하지만 그 낫는 과정 중에서 점차적으로 통증이 증가하고 팔이 굳어가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환자분 입장에서는 괴로운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수개월 혹은 1년까지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많이 고통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오십견으로 인해서 관절이 굳는다든지 만성 통증이 남게 돼서 그로 인한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저절로 좋아지는데 간혹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에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추가적으로 병행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술을 통해서 굳어있는 관절을 풀어주는 수술을 진행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십견에 관한 궁금한 내용을 물어오실 것 같은데요. 네. 과연 이 오십견도 예방이 가능할까? 이 부분도 많이들 질문하실 것 같아요. 평소에 뭐 우리가 자세를 바로 한다든지 스트레칭을 하고 또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오십견도 예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오십견의 원인은 1차적으로 본인 체질적인 요인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갑상선 수술이나 유방암 수술 등으로 인한 2차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오십견을 막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나 평소에 어깨 관절에 대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고 또한 오십견이 발병했을 때도 급성기 때 이제 관절이 점차적으로 굳어가는 것을 약물 치료나 혹은 어깨 스트레칭, 바른 자세 등으로 해서 후에 남을 수 있는 강직이나 혹은 만성 통증 등을 막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석회화 건염, 석회화 힘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배우 김민정 씨가 1년 동안 이 질병으로 고생을 했다고도 하던데요. 석회화 힘줄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석회화 힘줄염은 회전근개 안에 석회가 생겨서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을 말합니다. 아직까지는 원인은 미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어깨 관절에 호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이루는 야간통이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회전근개 파열이나 충돌 증후군에 비해서 증가율이 낮지만
매년 4%씩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30대에서 80대까지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50대에서 주로 호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임상적 특징으로는 여성에서 80% 정도 발생하고 양측성으로 20%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 정도에서 재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석회화 힘줄염은 50대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병한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걱정스러운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석회화 힘줄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의심이 돼서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석회화 힘줄염의 가장 큰 증상은 통증이 되겠습니다. 시각 통증 등급으로서 6.6에 해당하는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60%가량에서 망성 통증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 통증이 빈번해서 수면 장애로 고통을 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5% 정도에서는 강직이 발생해서 관절 운동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동반 질환으로서는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석회화 힘줄염 환자의 13%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므로 석회화 힘줄염으로 진단받은 환자분들은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될 수 있음을 항상 주지하고 이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석회화 힘줄염의 진단은 병력 천치를 한 다음 엑스레이상에서 나타나는 석회를 확인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회전근개 파열 등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초음파, 자기 공명 영상 등이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석회와 힘줄염에 걸리게 되면 특히나 50대 이상 여성분들 사이에서 이제 야간에 밤에 통증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밤에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자겠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석회와 힘줄염은 원장님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이게 꼭 그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수술하지 않고도 좀 호전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네. 석회와 힘줄염도 다른 어깨 질환들과 동일하게 첫 치료는 대증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 치료, 체충격파 등을 시행했을 때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심한 재발성 증상이 있다든지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혹은 석회 크기가 많이 클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물리 치료로는 치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관절경을 통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석회와 힘줄염을 요약하면은 응급실에 가야 할 정도의 극심한 야간 통증이 발생하고 주로 남성보다는 중년 여성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직업이나 외상과는 무관하며 어깨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위험성이 증가하고 13%가량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기 때문에 석회와 힘줄염으로 진단받았을 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것도 항상 염두를 해두고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깨 통증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 어깨마저 이렇게 좀 욱신욱신 쑤시는 느낌마저 드는데 이제 그 끝으로 어깨 질환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이라든가 평소 생활 습관 뭐 이런 게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어깨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스트레칭 운동은 어깨 질환을 인해서 수술을 하셨던 분들 아니면은 현재 어깨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모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어깨 관절은 모든 방향, 우리 관절 중에서 360도가 움직이는 관절은 어깨 관절이 유일합니다. 네. 이 관절을 다 풀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동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전방 거상 운동으로 해서 팔을 전방으로 앞으로 나란한 자세에서 귀까지 올릴 수 있는 팔을 쭉 뻗친 상태에서 올릴 수 있는 이런 운동이 전방 거상에서 앞부분에 그 근육들을 풀어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외회전과 내회전 운동으로 해서 팔을 붙인 상태에서 외회전 운동으로서 팔을 옆으로 넘기게 되면서 앞에 근육들을 스트레칭하면서 관절을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열중샷 자세를 하였을 때 아프지 않은 팔로 반대쪽 팔을 잡은 상태에서 등뼈를 따라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팔을 올려주게 되면은 내회전 근육을 담당하는 근육들을 풀어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헬스장에서 많이들 하는 자세일 겁니다. 아마 팔꿈치를 잡고 네. 어깨를 내 가슴 쪽으로 붙이게 되면은 역시 뒤쪽 근육들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깨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혹은 어깨 수술 후에 재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깨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수술하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수술한 쪽 혹은 아픈 쪽으로 돌아 누웠을 때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급적으로 밤에 주무실 때는 그 아픈 쪽으로 혹은 환축으로 돌아 눕는 걸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간혹 어깨 수술한 쪽이나 아픈 쪽에 낮은 베개를 받쳐주게 되면은 통증을 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장애나 이런 것으로 조금 어느 정도 그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어깨 통증을 나이가 들면 생기는 뭐 당연한 증상으로 여기고 그냥 뭐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볍게 여겼다가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일상생활마저 어려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을 K마디병원 이의철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최혜영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